오늘 배울 영상은 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할 건데 결합의 종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우리가 배울 거는. 그래서 이온 결합 하나랑 공유 결합 하나가 있어. 근데 수업을 하기 직전에 이거는 이해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앞에 영상을 꼭 하나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위에 이제 바가 뜰 텐데 그거를 보고 꼭 와야 돼.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암기를 하려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앞에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온 결합을 할 텐데 이온 결합. 자, 이거는 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나는 거야. 그래서 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난다.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가 얘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가 쉬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이온이 될 거야. 비금속 같은 경우는 얻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음이온이 될 거야. 음이온. 그러니까 금속이 전자를 버려. 그거를 이제 비금속이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한다 그래서 이게 이온 결합 이렇게 되는 거지. 이온 결합. 자, 여기서는 보통 학교 서술형 문제에 반응식을 완성하라고 하는데 자, 반응식은 되게 쉬워. 반응물을 왼쪽에 써줘.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생성물을 써주면 돼. 생성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응식 쓰는 연습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 개수는 항상 마지막이야. 개수는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물하고 생성물을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맞춰주는 거야. 개수는 뭐 이런 거겠지. 뭐 A랑 B랑 만났대. 근데 C가 됐대. 우리가 여기 이제 앞에다 써주는 이게 개수야, 알았지? 이게 개수. 이게 개수다.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마지막에 맞춰줘라. 이게 중요해, 알았지? 그럼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해볼게. 먼저 이걸 하려면 주기율표를 꼭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의 1쪽 같은 애들은 리튬, 나트륨 이런 애들 있지. 얘네들은 전자를 잃는데 몇 개 잃었다? 한 개. 한 개. 2족은 전자를 2개. 2개, 알았지? 얘 같은 경우도 2개. 그래서 주기율표 꼭 복습을 하고 오고 그럼 바로 한번 화학 반응식을 써볼게. 화학 반응식. 자, 첫 번째 예시가 나트륨하고 산소가 만났대. O가. 그럼 우리가 이제 반응물을 이렇게 써주면 돼. 얘네 둘이 반응을 한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금속은 자, 이거 뒤에 숫자를 붙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 얘는 마그네슘, 얘도 마찬가지야. 뒤에 혼자 쓰면 아무것도 써주지 않아. 칼슘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뒤에 써주지 않는다. 그래서 금속 뒤에는 절대 써주면 안 되고 근데 이 비금속 뒤에는 우리가 항상 2를 써줘. 2. 그러니까 O2라고 꼭 써줘야 돼. 이게 반응물이야. 당연히 2가 아닌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거는 다 2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2, Cl2, F2 이런 식으로 이원자 상태를 꼭 만들어줘야 돼. 자, 그래서 얘가 반응물이 된다. 그럼 먼저 개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생성물. 뭐가 되는지를 찾아주면 되는데 자, 그럴 때 그냥 하나씩 써보면 돼. 결국 NA랑 O랑 결합하는 거지. 그럼 얘네가 안정하게 됐을 때 몇 가 이온이 되는지를 생각하면 돼. 얘는 1족이기 때문에 하나를 버려야 돼. 2개를 버리거나 3개를 버릴 수 없어. 1족은 항상 하나야. 그 다음에 O 같은 경우는 이제 16족이니까 얘는 2개를 얻어야 돼. 얘는 항상 2개를 얻는다. 자, 그럼 이거를 보면은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 버렸지. 그 다음에 산소는 전자를 2개 얻었어. 자, 근데 항상 얻는 전자랑 잃는 전자는 똑같아야지. 얘가 하나 버렸는데 이게 2개 얻을 수가 없겠지.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전자의 수를 여기서 맞춰줘야 된다. 전자 수를. 그럼 내가 NA가 2개를 버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얘는 항상 하나밖에 못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NA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는 거야.
그럼 얘가 하나를 버리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2개, 하나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써줄 때는 Na 2개랑 O가 하나가 결합됐다. 그래서 얘를 Na2O 이렇게 써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생성물이 돼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반응물하고 생성물 찾았지. 그럼 얘네들은 절대 건들면 안 돼. 그리고 나서 개수를 맞추는 거야. 개수. 개수는 왼쪽에 산소, 오른쪽에 산소 같고 왼쪽에 나트륨, 오른쪽에 나트륨 같다라고 맞춰주면 돼. 그리고 순서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럼 내가 보면은 지금 나트륨이 하나가 있지. 그럼 여기 나트륨이 2개가 있으니까 2를 맞춰줘야 되겠네. 요렇게. 그 다음에 산소도 2개 있으니까 여기도 내가 산소 2개를 맞춰줘야 돼. 근데 여기 뒤에다가 1을 쓰면 안 돼. 우리가 얘는 건들면 안 되고 앞에다가 1을 곱해. 그러면은 나트륨도 4배가 되지. 그럼 이제 이것도 그냥 4배로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순서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마지막만 똑같으면 된다. 그래서 얘가 나트륨 4개랑 O2, 산소 하나랑 결합해서 2Na2O가 된다. 얘가 이제 화학 반응식의 완성이야.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누구랑 얘가 결합을 하냐? 이번에는 Mg랑 Cl이 결합한다고 해볼게. 자, 근데 우리가 금속 뒤에는 숫자 안 쓴다 그랬어. 근데 Cl, 비금속 뒤에는 항상 2를 써줘라. 그리고 나서 생성물을 찾아라. 지금은 개수를 신경 쓰면 안 돼. 개수는 마지막이야. 그럼 마그네슘을 써봐. 그 다음에 Cl을 써. 자, 얘가 지금 막 2개 있다고 2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를 그려, 항상. 얘도 마찬가지였지. Na 하나 그리고 O 하나 그렸어. O가 2개 있다고 막 O 2개 쓰고 그러면 안 돼. 항상 하나하나를 먼저 그리고 Mg는 2족이잖아. 2족이면 얘는 2+가 돼야 되지. 2개를 버려야 돼. Cl은 17족이야. 주기율표 잘 기억해봐. 그럼 얘는 하나로 얻어야 돼. 그럼 얘네들이 어떤 상태냐? 마그네슘은 한 번에 2개를 버리는 거야. 이렇게 2개를. 근데 이제 Cl 같은 경우는 한 개씩밖에 못 얻지. 이러면은 전자수가 맞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전자수를 여기서 체크를 해줘. 전자수. 그러니까 얻은 전자, 잃은 전자 똑같이 맞춰주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Cl을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되겠지. 왜냐면 얘는 하나씩 얻으니까 옆에 Cl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Cl 이렇게. 그럼 얘는 또 마이너스가 되고 하나를 얻겠지. 그럼 2개 버리고 하나씩 해서 2개 얻었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결합을 해주면 되고 얘가 마그네슘 하나, Cl 2개가 결합한다. 그래서 우리가 Mg, Cl2 이렇게 완성을 해주면 돼.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에 개수 맞추기. 그럼 왼쪽에 마그네슘 하나고 오른쪽에도 하나네. Cl은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더 이상 맞출 필요가 없네. 이게 끝이야, 얘는. 자,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 자, 이거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3번째. 뭐 똑같은데 조합이 좀 복잡해. 누구냐면 알루미늄이랑 산소랑 만난대, O2랑. 그럼 우리가 이제 식을 쓸 때도 AlO2 금속이니까 뒤에 안 써줘. 근데 얘는 비금속 O니까 뒤에 2를 써준 거야. 혼자 쓸 때는 항상 이렇게. 그 다음에 생성물을 써줘야 되지. 그럼 일단 하나하나씩 써봐. Al이랑 O가 만난대. 근데 얘는 13족이니까 3개를 버리겠지. 근데 이제 산소 같은 경우 2개를 얻겠지. 16족이니까. 그럼 얘는 3개 버려. 3개. 그 다음에 얘는 2개를 얻어야 돼. 근데 안 맞지? 3개 2개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맞춰주려고 내가 알루미늄을 하나 더 넣을게. Al을. 그럼 얘는 3+가 되니까 또 3개씩 버려야 돼. 알루미늄은 항상 3개씩. 그럼 지금 왼쪽은 6개를 버리는 거야. 6개를. 그럼 산소도 6개를 얻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얘는 하나당 2개씩이지. 그러니까 옆에다가 내가 몇 개를 더 추가해? 2개를 이렇게 더 추가를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2개씩 얻겠지. 이렇게 2개씩. 그래서 6개 버리고 6개 얻었네. 그래서 전자수를 맞춰줘. 그럼 Al은 몇 개씩? 2개씩. O는 3개씩 결합한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Al2, O3 이렇게 맞춰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라고? 개수 맞추기. 근데 뭐 알루미늄을 맞추나 산소를 맞추나 순서는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그냥 한눈에 보이긴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산소부터 맞출게. 지금 왼쪽에 산소가 2개, 오른쪽에 3개야. 그럼 우리는 이 앞에만 곱해줘야 돼, 앞에만. 그래서 2개, 3개니까 짝수 홀수지. 그래서 최소 공배수로 얘는 맞춰주면 좋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3을 곱해줘. 그럼 여기 6개가 됐으니까 여기도 6개니까 2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 3은 6. 산소 맞았지.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맞추면 돼. 알루미늄 오른쪽에는 2, 2는 4, 4개. 여기는 4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가 있다. 근데 애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이거 2를 막 안 붙이고 있어. 그래서 꼭 2를 붙여줘야 돼, 비금속 혼자 쓸 땐. 그리고 개수는 마지막에 맞추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결합 방식. 얘를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그 다음에 이제 특징도 되게 중요한데 특징도 몇 개만 봐볼게. 특징. 자, 먼저 얘네들이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결합했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잡아당기겠지. 그래서 이거를 양이온,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줘.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했다. 그러니까 인력.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 두 번째. 자, 얘네들은 우리가 NaCl 소금을 생각해주면 편해. 왜냐면 이게 대표적인 물질이거든. NaCl이 소금이잖아. 금속, 비금속 얘도 이온 결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되게 많이 보는 물질이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자, 근데 실제로 내가 NaCl을 보면은 얘가 한 개 한 개 결합한다 이 뜻이지. 근데 이거는 주의해야 될 게 비율이야, 비율. 실제로 딱 1대1로 하나하나가 결합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계속 결합돼 있어. 계속. 그러니까 이게 작으니까 셀 수 없이 많이 결합돼 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NA가 1000개래. 그럼 Cl도 1000개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쓰는 거다. 실제로는 아주 많은 애들이 결합돼 있다. 그럼 얘네들이 많으니까 되게 복잡한 구조겠지. 그래서 공간을 3차원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줘. 3차원 격자 구조. 그냥 격자 구조는 되게 규칙적으로 잘 결합돼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특징. 그 다음 세 번째. 자, 얘네들은 이제 상온에서 25도씨를 말하는 거겠지. 액체, 고체, 기체 중에 어떤 상태냐? 소금. 자, 소금 생각하면 되니까 얘는 고체가 되겠지. 상온에서 고체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또 특징이 상온에서 고체면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높다. 이걸 알 수도 있어. 거의 막 800도씨 이상이어야지만 소금이 녹는다. 되게 높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자, 열전도성. 자, 소금은 열이 잘 통할까 안 통할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요새는 이제 찜질방을 못 가는데 찜질방에 가면은 요런 거 많이 봤을 거야. 뭐 여러 가지 방 중에서 뭐 산소방도 있고 얼음방도 있고 소금방. 자, 소금방에 이제 들어가지. 그럼 되게 애들이 뜨겁다고 느끼는데 이게 열이 잘 통하는 걸까 안 통하는 걸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만약에 우리가 이 소금방 대신에 금속방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 안이 다 금속으로 채워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다 죽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 소금은 되게 안 통한다, 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야. 여기다. 안 통하니까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열전도성은 안 통한다, 야. 착각하면 안 돼. 애들이 막 잘 통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통하진 않아. 자,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 자, 여섯 번째. 자, 얘가 정말 중요해. 항상 문제는 이게 나온다. 얘가 제일 포인트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그냥 너네가 잘 알 텐데 시험에는 이거밖에 거의 출제가 안 돼. 이게 전기전도성이야.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근데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상태에서 보거든. 고체, 액체, 수용액. 요렇게. 자,
자, 고체 같은 경우는 얘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게 세게 결합이 돼 있지. 이런 상태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극을 막 걸어줘. 얘네가 움직일 수가 없어. 플러스가 가고 싶은데 옆에서 막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고체는 너무 단단하게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안 흐른다. 알았지? 안 흐른다. 자, 그 다음에 액체일 때는, 자, 액체가 무슨 뜻이냐? 이 사이사이 결합이 다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자유롭게 막 흐를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액체인 거야. 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게. 기체는 더 멀어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액체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인력이 약해져.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 그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면은 흐르겠지. 그래서 여기서 액체는 흐른다. 여기 있던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갈 거고, 여기 있던 마이너스 이온은 플러스로 가겠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좋아하니까.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액체 전도성. 그 다음 세 번째 수용액은, 자, 물에 녹인 거야. 물에. 자,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되냐? 자, 얘네가 단단하게 결합이 돼 있는데 여기로 물들이 막 이 사이사이 와. 그러면서 얘네를 이제 떼어가 막.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하나씩 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편으로 이제 수화라고 표현하는데, 자, 결론은 다 떼어졌지. 그럼 얘네들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XOO, 이게 중요한 거 알았지? XOO.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그래프도 가끔 나와. 이렇게. 자, 여기 X축이 온도래. 그 다음 Y축은 전기 전도성이래. 근데 이제 안 흐르다가 갑자기 흐른대. 이런 그래프가 나와. 그러니까 온도를 올려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흐르기 시작한대. 이 그래프가 나왔다. 이러면 이온 결합이야. 얘는 이온 결합이다. 그럼 이제 안 흐르는 구간이 뭐냐? 이 고체 구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가 고체다. 이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흐르지. 그럼 얘는 액체가 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점을 뭐라고 부르냐? 고체에서 액체 갈 때 그 온도. 이거를 녹는 점이라고 부르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그래프 줬다. 이온 결합.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특징. 자, 7번째 특징은, 자, 얘네들은 소금, 단단하지. 만지면 되게 딱딱해. 그래서 단단은 하다. 근데 이제 조금만 힘을 세게 가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이제 외부에서 힘을 가했다고 하거든. 힘을 가하면은 소금, 힘을 가하면 부서진다. 부서짐. 자, 여기서 왜 부서지는지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었지. 이런 식으로. 되게 단단하게 결합이 돼 있어. 이거를 끊기는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쪽에 힘을 가한 거야. 힘을. 그럼 얘네들이 층이 한 칸씩 밀려. 자, 밀리면서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러니까 둘이 뭐가 생겨? 반발력이 생기지. 층 간의 반발력으로 깨진다. 그래서 그 이유는 반발력이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공유결합도 이게 부서지거든? 근데 좀 이유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얘는 반발력 때문에 부서진다. 하지만 단단하다. 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주로 문제들은 아까 어떻게 화학식을 쓰냐랑 그 다음 여기 특징 중에서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오겠지. 거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누구다? 이거다. 이거. 전기전도성. 이거는 꼭 알아야 돼. 한 문제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온 결합을 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유 결합. 공유 결합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